자, 조선일보 기사고요. 금리 폭탄에 주택 착공 25% 급감. 윤 정부에서 공약했던 270만 호 공급 좌초 위기라는 기사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기사 내용은 세 가지인데 같이 말씀드리고 패스 점검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집값 뚝뚝 서울 장위 4구역, 휘경 3구역 등 분양 또 줄줄이 연기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충청남도 충남 6위의 규모를 자랑하는 우석건설이 부도가 임박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건설사 줄도산 공포 떤다 라는 기사에 있어서 세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어진 내용입니다. 이 속에서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먼저 팩트부터 점검하고 제가 코멘트 말씀드릴게요. 금리 폭탄 때문에 지금 주택 착공이 25%가 급감을 한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윤석열 정부는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임기 내 270만 가구 공급, 인허가 기준 270만 가구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 계획대로라면 연간 평균 공급량, 인허가 물량이 54만 가구는 되어야 된다. 그러나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주택 개발업체에 대한 대출 중단 사태가 빚어져 주택 공급이 오히려 전 정부보다 줄을 전망이다. 쇼킹하죠? 정부가 최근 발표한 1에서 8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34만 호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전년보다는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택 착공은 26만 호로 전년 동기 대비 24.9%, 약 2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인허가는 내줬는데 실제로 이 인허가 받은 시행사, 건설사에서 착공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착공을 하면은 이제 아파트 일반 분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분양은 전년 대비 18.7% 줄어들었다. 그래서 내년 아파트 분양이 21년보다 적은 35만 원에 그칠 것을 전망했다고 합니다. 보시죠. 또 왜 그런가? 원인을 봐야 되겠죠. 22년부터 개발 시장을 강타한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금리 상승,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를 그러죠. PF 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양이 줄고 있다면서 건설사들이 올해 예정된 사업들은 밀어내기 분양을 올해 안에 하겠지만은 그러나 내년부터는 주택 공급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게 특히 민간 주택 공급에 필수적인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어 상당수 주택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라고 합니다. 건설사에서 뭐 땅을 매입해가지고 그 집을 짓는데 자기 돈 100% 다 들여서 짓는 건 없잖아요, 그죠?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 프로젝트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그 주택을 완공하고 다시 그것을 이자까지 쳐서 은행에 갚는 형태. 여기 이제 소위 말하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PF가 지금 꽁꽁 묶였다는 거예요. 보시죠. 최근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금융감독 당국이 부동산 대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은행과 증권사들은 부동산 PF 대출을 중단하거나 회수하고 있다. 그리고 보십시오. 부동산 PF 대출 금리가 지난해 말에는 선순위 기준으로 연 3, 4% 수준의 이자였는데 PF 대출 금리가 지난해 말에는 연 3, 4%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연 10에서 11%로 두 자릿수까지 올랐답니다. 그러면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그죠? 이전에는 금리 뭐 3, 4%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빌릴 수 있었는데 은행에서 지금은 10에서 11%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자가 비싸면도 불구하고 사채 수준의 고금리를 주고도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 시행사 부도 등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래서 개발업체들은 PF 대출이 얼어붙은 데다 금리 인상, 미분양 증가 등으로 신규 사업 자체를 꺼리는 형편이다.
사실상 PF 대출이 올스톱 위기에 처하자 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에서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는 지금 이겁니다. 지금 원자재 인상, 가격 인상,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금리 인상 이런 요인들 인해서 시행사에서는, 건설사에서는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자, 두 번째 기사 같이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장위 4구역과 휘경 3구역 서울입니다. 그죠? 서울에서 유명한 재개발 구역입니다. 이달 서울 분양 예정 단지들의 일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왜?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속하면서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만약에라도 미분양이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다가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내용이 나오는 거 보면은 일각에선 서울 알짜 단지들도 미분양 리스크를 완전히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제일 문제거든요. 예. 서울 알짜 단지들도 미분양 리스크를 완전히 완전히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얼어붙은 시장에서는 분양을 하기가 솔직히 겁이 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건 또 뭘 말합니까?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분양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2년 반 뒤에 입주 물량이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겠죠. 같은 걸 이어보실게. 충남 6위의 규모를 자랑하는 우석건설이 부도가 임박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지방 건설사들의 부도 위험이 커지고 있다. 충남 지역 6위 종합건설업체인 우석건설이 지난달 말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가 난 데 이어 이번 달 말 유예기간까지도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최종 부도가 불가피한 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지방건설사의 이야기인데 오늘 저녁에 나온 뉴스 이야기로는 롯데건설에서 지금 2천억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서 롯데건설에서 일본식 공사죠. 롯데건설에서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서 2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는 뉴스가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건설사들 장난 아니란 이야기거든요. 이 정도면은. 자, 이 세 가지 뉴스를 관통하는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주택 경기가 지금 꺾인 지가 정확하게 딱 1년 됐어요. 그죠? 작년도 10월 달부터 뭐 거래 절벽으로 들어가니 많이 하면서 주택 경기가 꺾이기 시작했죠. 그죠? 딱 1년 됐습니다. 지금 1년 만에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부도의 위험이 있다. 이제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착공도 못하고 있다. 분양도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한 곳은 미분양이 쌓이고 분양할 곳은 미분양 우려에 분양조차도 못하고 이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현재 미분양이 쌓여 건설사가 분양을 못하고 자재비, 인건비가 올라 수익성이 악화되고 그래서 부도 위기라는 기사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당분간 미안하지만 공급이 안 된다. 공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착공한 물량은 적어도 3년 걸리죠. 그죠? 빠르면 2년 반, 3년에 평균 3년 뒤에 입주 물량으로 우리가 계산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 주택 착공이 25%가 급감을 했다는 이야기는 3년 뒤에 입주 물량이 25% 감소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3년 뒤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지금 22년이죠. 그죠? 23, 24, 25. 25년도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물량 부족이라는 게 뻔히 보이죠. 물량 부족이라는 게 뻔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가장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러한 물량 부족, 공급 부족은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 3년 뒤에 수요는 어떨까? 3년 뒤에 수요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그건 알 수가 없죠, 지금은. 그건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처럼 약 2년 전만 생각해 봅시다. 2년 전만 하더라도 0.5% 기준금리에 의한 저금리에 기반한 유동성으로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갑자기 수요가 확 늘어났었죠. 그죠? 그러면서 가격들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 내용들은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저금리에 바탕한 유동성 증가로 수요가 확 증가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하면서 가격이 급상승을 해나갔었죠. 그리고 불과 1년도 안 돼가 1년도 안 된 시점에 지금 금리가 이렇게 확 오르면서 다시 시중의 유동성들을 쫙 빨아들이면서 다시 수요가 개눈감추듯이 사라져 버렸죠. 이렇게 수요는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수요는. 그러면 기준을 뭘로 봐야 되는가? 확정된 것은 3년 후에 공급 물량 1년 후, 2년 후, 3년 후의 공급 물량은 확정된 물량입니다. 요걸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요인들, 제가 이야기하는 유동성 부분들, 그리고 가격 순위와 전세가율, 정부 정책, 요것들은 3년 후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지, 3년 후에 가격 수준이 어떻게 될지, 3년 후에 유동성이 얼마나 커져 있을지, 이것들을 예측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확정된 것들은 오로지 공급 물량 하나다. 그래서 공급 물량을 중심에 두고 시장을 보는 것이 기본이고, 나머지 지표들은 해당 시기마다 추세를 보면서 예측을 할 수밖에 없다. 나머지 부분들은 수요에 관련된 요인들이거든요. 유동성이라든지 가격 순위와 전세가율, 정부 정책, 이것들은 수요의 크기를 조절하는 요인들이거든요. 이것들은 그 해당 시기마다 추세를 보면서 예측을 할 수밖에 없다. 확정된 것은 공급이니까 공급을 중심에 두고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오늘 전국 뉴스에서 지금 3년 뒤에 물량 부족이,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국지적으로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지방에서든지 이런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도권부터 부산까지, 제주도까지 전부 다 지금 주택시장이 급냉하고 있습니다. 급냉하고 있죠. 원인은 그거잖아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택시장 급냉. 그래서 수요는 개눈 감추듯이 사라진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전국 어디라도 좀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착공을 못하고 있다. 분양을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전국 공통적으로 마찬가지로 3년 뒤에 공급 부족이라는 문제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이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물량 부족의 가능성이 3년 뒤에는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시장을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전국 뉴스 요 3가지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시기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원리를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 아닙니까? 가격 결정의 기본 원리,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시장에 접근을 하신다면은 좀 실수하는 일은 적지 않을까. 그리고 적어도 남의 말에 귀에 팔랑팔랑 해가지고 우르르 몰려가고 하는 이런 현상들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뉴스로 말씀드렸으니까 좀 자신감을 가지고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정말 이거는 정확한 기준이다. 나는 언론에서 암만 공포감을 조성해도 나는 나의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볼 거야. 혹은 상승에 왔다 해서 옆에서 누가 암만 부추겨도 나는 나의 관점을 가지고 시장을 볼 거야. 좀 이렇게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는 건설사에서 분양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나오죠. 그죠? 그럼 전부 다 지금 보면은 아예 관심도 별로 없어요. 이제 보면은 부동산 시장에. 그죠?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분양을 안 하고 이래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이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주택 가격이 막 상승한다면은 그때는 또 너도 나도 또 분양을 할 거라고. 분양 물량이 막 쏟아질 거라고. 그럼 그때 또 하면서 또 휩쓸려가지고 같이 또 우 몰려가서 매수하고 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라고요. 항상
반대로 행동하세요. 반대로 행동하시면은 돈은 법니다. 지금처럼 이럴 때 정말 알짜배기 물건들을 저가에 쓸어 담아서 주워 담아 놓으시고 나중에 사람들이 우 몰려가서 산다고 할 때 그때 여유 있게 하나씩 툭툭 던지면서 수익을 챙기시는 그런 투자 기법들을 좀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기준, 나의 잣대가 있어야 합니다. 네.